떡 사업을 하면서 정말 가지고 있던 거 다 투자했고 다 날렸던 것 같아요. 백화점에 퇴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병원 납품하던 것도 중지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매장 문을 닫게 됐어요. 그때가 몇 살 되셨어요? 50? 그랬네요. 가족분들은 좀 반응이 어땠나요? 잘 됐다고 해줬던 것 같아요. 어떡해. 잠깐만. 이렇게 아침부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출근하는 길입니다. 제가 지금 샌드위치 샐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영업을 새벽부터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샐러드 샌드위치 카페를 운영하고 브랜드 만드는 일을 배우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11년쯤 전에 제조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11년 전이 아니구나. 훨씬 더 오래전이네요. 근데 힘들어서 접게 되면서 3년 전에 샐러드 집을 하게 된 거죠. 선생님 사업을 하시는 몇 살 때부터 하셨나요? 26살이요. 근데 엄청 이른 나이에 시작하셨나요? 맞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남의 밑에서 일 못하는? 친구는 한 10년? 언니하고는 한 15년 이상 된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인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살 병아리콩 빼주세요. 커피숍도 했었고 파스타집도 했었고 고깃집도 했고 낙지집도 해봤고 다양한 걸 해봤어요. 샌드위치는 이게 처음이신 거예요? 샌드위치는 처음이에요. 다양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샐러드 샌드위치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손이 많이 가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일하실 때 유튜브 촬영도 하신다고.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핸드폰 걸어놓고 요 밑에서 작업하는 거를 찍기도 하고요. 말소리 들어가게 하는 걸 못하고 그냥 자막으로 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창업하려는 분들이 레시피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알려드리다가 이런 거를 그냥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저도 재밌어요. 근데 이 레시피들은 대표님들은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책도 보고 저도 유튜브 보고 메뉴 개발도 하고. 따로 어디 가서 배우신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직원들하고 같이 먹어보고 만들어보고 이러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정말 양상추 하나 씻는 것만도 초기에는 양상추가 갈변되면 샐러드의 생명이니까 많이 버렸어요. 씻어놓고 그 다음날 되면은 막 다 갈변돼서 이게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거를 하면서 노하우를 만들게 된 거죠. 네. 뜨아. 하바티를 또 해야 되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영업을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떠한 부분에서 좀 많이들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원하는 삶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삶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당장에 나는 이 삶을 도피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하고 싶다라는 거는 원하는 게 있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싫은 게 있다는 건 좋아하는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항상 모든 거는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내가 싫은 게 있으면 그럼 원하는 게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싫은 거를 먼저 이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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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를 다 적고 나면 그 반대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조금 찾기가 수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조금 한가해져서 재료 준비하는 거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해요.
영상 편집이나 촬영 같은 거는 배워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아, 저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영상 그래도 잘 만드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내 맘같이 일하기를 바라는 거? 내 맘같이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실망하고 저는 제가 하는 거에 한 60% 정도만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60%까지도 사실은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상 와 일을 너무 잘해 그러면 제 밑에 있지 않아요. 나가지. 차리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대표나 사장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창업이 목표인 그런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알려줬는데 나가버리면 아깝지 않으세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나가서 오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경제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유튜브에 레시피를 올리지 못했겠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다 알려줘도 저는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는 전부 다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배워야 되는 거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규모가 작든 크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모든 걸 혼자 사장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거를 다 익히려면 사실은 그거의 레시피는 정말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해요. 대표님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걸 어떻게 느끼세요? 일을 하면서 하기 싫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어떤 구간이 생기면 내가 지금 뭘 빠뜨렸지? 뭘 빼먹었지?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으니까 지금 힘든 거라는 걸 과거의 경험으로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목표는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정말 재밌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눈을 감을 수 있으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50이 넘고 나니까 죽는 거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내가 이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래도 그냥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6개월 뒤에 죽으면은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어 할까를 많이 고민해봤거든요. 저는 그 유튜브였어요. 그래서 시작한 거거든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얘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가게 공개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유가 있을까요? 찾아오실까봐. 지금도 공개 안 했는데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일상이 있는데 루틴이 깨지는 게 사실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되게 멀리서 오시면 제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하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다못해 그냥 맛이라도 보고 싶다고 음식. 근데 그냥 직접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영어는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7시까지 영업이에요. 이게 마지막 주문이겠네요? 예, 그러네요. 지금 마지막 주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름이 뭐예요? 지금 하시는 거는? 이거 크림치즈를 바르는 거고요. 연어 베이글이에요. 직원분들 다 하신 거예요? 네, 다 퇴근했어요. 저희가 새벽 출근이라서 예, 같이 해요. 오늘 얼마나 판매했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한 200? 진짜 실하다. 케이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가 곧 도착해요. 완전 푸짐하게. 와.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게 몇 살 때였나요? 26살 때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골프 콘도 회원권을 거래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 회사에 잠깐 들어갔었는데 사업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창업을 했어요. 그 사업은 좀 잘 됐었나요? 예, 뭐 어린 나이에 제법 잘 됐었고, 근데 이제 IMF 때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 부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 때 이제 요식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거는 이제 몇 살 때 좀 하신 거예요? 31살 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요식업은 잘 됐다고 들었는데. 요식업은 사실은 저희 이제 이모님이 이제 도와주셨던 거죠. 제가 이제 어려웠던 상황이어가지고 매장 한쪽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딛고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근데 요식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굳이 다른 사업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요식업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게 규모가 그렇게 컸던 매장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장사가 아닌 시스템이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떡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계속 생각했던 대로 잘 됐었기 때문에 제조업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약간 오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떡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돈을 버는 로직을 잘못 판단했더라고요. 공장을 차려놓고 저는 브랜딩을 하고 있었어요. 공장은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이 B2B로 납품을 해야지 되는 곳인데 저는 백화점에 입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 나가는 떡은 스페셜한 부가가치가 높은 떡을 만들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백화점 입점하고 이렇게 잘 나갈 때는 갤러리아 백화점, 흰세계 백화점, 현대백화점 다 팝업으로도 요청이 들어와서 팝업 매장까지 저희가 다 나가고 기본적으로 알바하고 직원 포함해서 한 17명? 오히려 공장의 규모가 더 컸더라면 백화점 매장을 10개 정도 운영을 하면 아마 잘 유지가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장의 규모는 매장 한 5개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규모였고 5개를 운영하는 공장으로서는 거의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간신히 넘기는 그 정도 매출과 이제 운영비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업은 몇 년 동안 하시고 어떻게 접으신 거예요? 사업은 10년 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하려고 제가 카페도 오픈을 하고 이제 업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타이밍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된 거고 백화점에 퇴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병원 납품하던 것도 중지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매장 문을 닫게 됐어요. 그때가 몇 살 되셨어요? 50? 그랬네요. 내가 뭔가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려고 너무 애를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뭐 굳이 그래야 하나?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힘들었을 때는 그냥 운동화 신고 이어폰 끼고 공원 계속 걸었어요. 가족분들은 좀 반응이 어땠나요? 잘 됐다고 해줬던 것 같아요. 어떡해. 잠깐만. 제가 너무 그 사업을 하는 동안 힘들었었기 때문에 다들 잘 접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떡 사업을 할 때 거의 뭐 하루에 서너 시간 자고 일을 했었으니까 10년 동안요? 거의 네, 공장이 야간에 운영을 했거든요. 밤 11시 출근, 아침에 8시에 납품 이러다 보니까 야간에 돌아갔고 그걸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야간에 출근하고 그다음에 주간엔 또 주간대로 매장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야를 다 일을 했었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금세 사업을 하신 거 보면은 이분은 돈이 많은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떡 사업을 하면서 정말 가지고 있던 거 다 투자했고 다 날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걸 시작을 할 때는 정말 제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빚을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어요. 10년 동안 한 사업을 접게 되면은 다시 할 용기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좀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나요? 다시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폐업 신고를 하고 딱 왔는데 이제 나는 뭘 하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가지고 분명히 뭘 할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사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힘들었던 거는 힘들었던 그 기간이 물론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동안에 공부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방향을 잘못 설정을 하고 힘들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접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 1년 동안 진짜 책을 많이 봤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의 리스크가 크잖아요. 접었다고 하면은 빚도 많이 생기게 되고 당장에 내가 다음 달 이제 이자도 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건 좀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창업 교육을 제가 맡아서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계는 그걸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이제 창업 교육을 계속 했었고. 그럼 그 창업 사업 하던 곳이 지금 여기인가요? 네, 맞아요. 창업 수업을 일주일에 뭐 2번 해서 3번 정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수업을 안 하는 요일이나 안 하는 시간대에는 이 공간이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책만 읽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요 길 건너편에 어느 날 걸어가는데 오토바이가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지하더라고요. 내려가 봤더니 공유 주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유 주방에서 5-6개 브랜드의 매장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됐고, 그걸 보고 와서 아, 나도 저런 걸 여기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배달 앱을 그때부터 유심히 보기 시작했죠.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그러다가 저희가 여기 기존에 이제 뭐 냉장고부터 기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걸 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고. 아, 창업 교육 하셨으니까? 네, 아. 다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돼 있었고, 그리고 시장 규모로 봤을 때도 할만하겠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샐러드나 샌드위치 매장들보다 뭔가 경쟁력이 있는 메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도전을 하게 됐죠. 근데 정말 물 흐르듯이 이걸 시작하신 거네요? 되게 자연스럽게 길 가다가 보게 됐고, 그러다가 샐러드를 시작을 했는데 샐러드를 처음부터 뭐 계속 이걸 했던 건 아니고요. 수업이 없는 날만 테스트 삼아서 해봤어요. 처음에는 주문이 들어오긴 할까 싶었는데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배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앱 다루는 것도 몰랐고 챙기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컴플레인이 많았죠. 음료도 맨날 빼먹고. 그래서 그러다가 한 달 정도 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주문도 제법 들어오고. 그래서 아, 수업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겠는데? 그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게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문 받으면 수락하고 그 시간 안에 만들어서 완료 누르고 그러고 나면 세이브 이런 느낌이 나서 너무 재밌었어요. 물론 창업 수업도 나름 의미가 있었고 했지만 저한테 약간 안에서 뭔가 설레임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 일이. 근데 한편으로는 그 창업 사업이 없었으면은 지금 이 매장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 그 창업 사업은 사업 접으시고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접고서 한 6개월? 저희가 그 계약했던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기간을 제가 약속을 지켰어야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럼 그거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 하신 거네요? 맞아요. 아, 지금 제가 잡고 있는 목표는 2025년 제가 12월로 잡고 있고요. 저하고 마음이 맞는 대표님들 300명을 찾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사업을 접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물론 사업이 어렵기도 했지만 바로 문 닫을 정도로 어려워서 문을 바로 닫은 건 아니었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사실은 되게 질질 끌었었는데 2018년도에 사장학 김수호 회장님 강의를 들었어요. 9시간짜리 강의였나 그랬거든요. 하루. 강의를 듣고 아, 내가 틀렸구나라는 거를 그 강의를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와서 접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힘들었던 게 방향이 틀려서 힘들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배가 바다에 떠 있다고 다 항해하는 게 아니다. 나는 표류를 했구나. 심지어 내 목표했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갔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예전에 사업하실 때하고 지금 사업하실 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지금은 미래가 보여요. 예전에는 하루살이처럼 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장 백화점이나 그런 병원에서 요청을 해야 내가 움직이는 그런 일을 했었다면 지금은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구간은 그 안에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걸 이제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업이 힘들던 일이 힘들던 그런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배울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은 기회일 거라는 것도 저는 확신해요. 도전을 하면 처음에 힘들어요. 그걸 몰라서 끙끙대는 나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싫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도전을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그 구간이 있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를 도전할 때 나 또 땅굴 파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하면 요 구간만 지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욕구나 욕망은 능력과 같이 주신대요, 신이. 그래서 본인의 욕구가 어떤 도전을 하게끔 만든다라면 도전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그만한 능력이 자신한테 있다라는 거를 믿어도 된다고. 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축구 선수가 꾸진 않거든요. 대표님 내일 모레가 매장 쉬는 날로 알고 있는데 네. 쉬는 날은 주로 뭐 하세요? 구독자님 중에 저한테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방문하기로 했어요. 영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 방향을 잘 못 잡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메일을 보내주세요.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일들이 제가 다 겪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했던 시행착오를 이분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조언을 좀 해드리고 방향도 좀 제시해드리고 사실은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사장은 내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이.